1월 8일 뉴스버스 쟁점원 시작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한남동 주변, 관저 주변에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친 데 이어 차벽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잠시 후에 이 체포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찰 총경 출신인 유사명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위원장 전화 인터뷰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고재학 뉴스버스 대표 나오셨는데요. 윤석열 체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윤석열 체포 소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제 오후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죠. 그리고 법사위도 어제 열렸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좀 난타 당했어요. 질타 당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하겠다. 어제 다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체포 작전이 조금 뭔가 달라질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 그 박지원 의원한테도 좀 질타당하고 그랬는데 그 뭐라 그랬는지 사과도 좀 했었거든요. 한번 그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어떻게 됐든 반드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공조본 차원에서 3차 집행이 없다는.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그런 절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어제 그래서 관이라도 짜놓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취지로 얘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그 비장한 각오. 공수처 이제 사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수처의 존폐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촉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사실 직을 걸고 해야죠. 오동훈 공수처장. 경찰의 이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경비고, 경비, 질서 유지. 그래서 어떤 그 시위라든가 소요 사태에 관한 훈련도 하고 그런 전문성이 경찰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다양한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체포 전략을 촘촘하게 지금 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짜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유사명 전 총경 그 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고 가죠. 오늘 경찰 특공대가 지금 들어가서 체포 작전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불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특공대가 우선 동원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진입을 차단하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방어를 이제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이거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그걸 요새화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냥 형사들이 들어가거나 기동대가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앞장을 서서 진로를 확보를 해줄 거예요. 특공대가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헬기를 타고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방법,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려면 사전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비행을 금지한 그걸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을 풀려면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풀려 그러면 수도 방위 사령부가 이제 그 수도권 내에서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놨을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방사하고 사전에 그 논의까지 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영장을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 해제라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을 설득을 하고 경호처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절차 또 네. 내부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간의 기관 간의 이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을 하고 어떤 책임을 각자가 맡아서 진행을 할 것에 대한 협의 각 기관 특히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어떤 인적 네. 자원을 이제 동원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작전 회의라 그래서 네. 이제 현장 상황을 그림을 딱 그려놓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여기가 상황이 어떻고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게 현장감 있고 그 실제 적용이 되는지를 현장을 몇 번 탐색을 하고 현장 간 사람들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영장 받았다고 오늘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아, 한번 네네.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 보면 비난이 크고 두 번 할 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들 국민들 마음은 급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진입하는 걸로 그래 해석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진입을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제압이 가능하고 진입이 가능한 체포가 가능한 작전을 세워야 되고 이 작전 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문제없이 이렇게 잘 하려 그러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성을 검토를 할 거예요. 계획 세우고 이런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단 오늘 들어간다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이르면 예. 오늘. 예. 근데 작전을 좀 치밀하게 구상을 하고 작전 계획을 짜고 예. 그리고 아까 헬기가 지금 투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투입이 된다면 수방사하고 또 협의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볼 때는 오늘 작전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시위대 규모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 시위대 규모가 커지고 그렇다면은 또 불상사 충돌의 우려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상현 총경도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으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충실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고 수방사와의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수방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새벽 시간대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뭐 경찰과 공수처가 잘 판단을 해서 하리라고 하여튼 근데 아까 이제 아침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불시에 들어가는 기습작전으로 가는 거냐 그 부분은 오히려 그 관계 기관들끼리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리고 대규모로 움직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안 된다. 그게 기습작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습작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작전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차벽 3중 4중의 차벽으로 네. 관제 입구를 지금 막고 있고 외벽은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그런 지금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는 상태고 또 그 안에 진입을 해도 관제 앞에 지금 바리케이트를 구축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요새화 시키는 거죠. 요새화 지금. 지금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차량들 다음에 병력이 저번에는 뭐 공수처 경찰 합쳐서 150명이 동원이 됐지만은 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몇천 명 단위의 경찰력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설과 인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금요일 새벽 네, 금요일 그렇죠. 좀 그러면 딱 이른 시간에. 일주일 만에 지금 네. 작전이 재개되는 거거든요. 지난 3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 외부에 또 양쪽에 시위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예. 집회가 예상이 예, 되고. 예, 예. 근데 금요일 날 하루 해갖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왜냐하면 어디 숨어 있다거나 또 벙커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을 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지금 작전 시행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이 저항 강도에 따라서 네. 그게 너무 쉽게 네. 예상보다 쉽게 진압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4일 늦어지면 뭐 5일까지 단기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친한 한국일보 후배 이제 가족이 경호처 직원으로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경호처의 부장으로 네, 간부급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그렇죠. 경호처 소식을 잘 전해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은 박종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사실 저도 경호처 조직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는데 윤석열이가 대선 공약으로 네. 대통령실 인원 30% 줄이겠다
네. 경호처 인력도 30% 줄이겠다고 해놓고는 그랬죠. 실제로는 60명을 늘렸어요. 경호처. 경호처 직원을 60명을 늘려가지고. 대표도 나중에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이었고 네. 공약도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었고 네. 하나같이 거짓말이니까 어쨌든 근데 공수처 직원이 보니까 경호처 직원이 보니까 760명이에요. 네. 일반직까지 합쳐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경호처가 비대한 조직인지 몰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무장 진짜 경호관들이 있을 거고. 그게 500명 정도 돼요. 500명 정도. 네. 200한 3분의 1 정도는 보니까 일반직이고 네, 네. 그 행정직 플러스 뭐 그렇죠. 해갖고, 네. 그 경호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대통령 경호, 네. 영부인 경호 이제 뭐 나눠져 있고 또 걔네도 뭐 전직 대통령 주간 경호. 근무, 야간 네. 근무 다음에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몇십 명씩 나가 있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또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지난 그 금요일 날 한남동 관저를 지킨 경호원들이 2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200명인데 얘네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네. 무도, 네. 무술 유단자들이잖아요. 네, 네. 체격도 건장하고 네. 거기에다가 실탄을 휴대한 권총을 갖고 있고 네. 실탄을 뭐 실탄뿐만 아니라 장갑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갑차 있죠. 장갑차도 있고 다른 경기관 단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넣어갖고 예, 합니다. 접어가지고 예. 이게 안쪽 주머니에 예, 넣어가지고 안쪽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 단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200명이라고 하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네. 다음에 경찰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본부장 둘. 네, 네. 그 네 명이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은 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네 명이 핵심이고 또 김건희 라인도 있고 김용현 라인도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200명 중에도 그러니까 로열티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게 또 맹목적으로 또 그렇죠.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맹목적으로 뭐 국민의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갈래로 나눠지듯이 네. 경호처도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그 간부 4명을 초기에 제압을 하고 하여튼 일부 20-30명만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도 네.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윗선부터 체포한다. 네. 무조건 저항할 경우에는 윗선부터 체포한다. 현행범으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아마 이걸 경찰이 먼저 할 것 같아요. 박종준을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버티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아까 그 당시 체포 작전을 갖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 말고 예. 내란 혐의로 예. 입건해서 지금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내란 혐의로 먼저 긴급 체포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거를 오히려 지금 그래서 박종준이 관저 밖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온다면 먼저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위에 지휘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종준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려고 네. 하는 거죠, 지금. 지금 그 공수처와 경찰이 이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 경우에 저번처럼 박종준이가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후선으로 빠져서 차장이라든가 본부장을 통해서 지시를 네. 하면서 저항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선 그 체포 현행범 체포 대상자들 중에 저항할 경우에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예. 이광우 경호본부장 예. 다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은 이 지휘부를 먼저 무너뜨리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휘부가 무너져야 예. 이 인간 장벽을 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씩 뜯어낼 때 이 기세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헬기를 동원한 경찰 특공대의 투입 그거는 차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관저 쪽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키겠다는 거고 그거는 그 뒤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지금 그 지휘를 하고 있을 네. 경호처 지휘부의 현행범 체포 네. 이런 부분도 노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체포조 뭐 한 명씩 네.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네. 인간 장벽을 쌓고 있으면 해체시키는 조.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는 조. 네. 이게 역할 분담들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작전 계획을 경찰들이 지금 짜고 있고 그런 작전들을 또 경찰은 많이 해봤잖아요. 네. 네, 공수처 뭐 수사관들처럼 덜레덜레 들어가 가지고 영장 제시하고 갈래?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 그리고 또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유사명 총경 인터뷰에서 좀 나왔는데 그 나머지 대목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갈게요. 예. 지난번에 공수처는 뭐 예고하듯이 이렇게 좀 언론에 노출돼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만약에 경찰이 작전을 하게 되면 불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불씨는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게 너무 네. 많은 기관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네. 경찰 내에서도 수천 명을 이렇게 동원을 네. 하기 때문에 네네. 이 기습적으로 한두 명이 하는 작전이 아니기 네. 때문에 보안은 이제 네, 좀 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갔을 때 경호처의 저항이 이번에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압하는 방법으로 윗선부터 그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이번에도 저항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순순히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한 명씩 그리고 인간 장벽은 이건 해체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때 윤석열 계엄할 때 윤석열이 지시한 게 있죠. 네, 어떻게 네 명이 했습니까? 한 명씩 들고 나와라. 그러니까 네네. 그 윤석열이가 동원한 그 장비가 헬리콥터하고 장갑차였고 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그 들어가라. 네, 총을 쏴서라도 잡아라. 네, 또 그다음 4인 1조로 드러내라. 네,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번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인 1조로 드러내는 거 체포는 가장 안전하게 네. 드러내는 거죠. 뜯어내는 거죠. 네, 4인 1조로 하려 그러면 장비, 경찰 특공대 장비뿐만 아니라 이 인적으로도 굉장히 4배, 5배 수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예. 근처 뭐 합참 그 공간에 벙커를 갔다든가 아니면 나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뭐 차량 행렬이 나가는 것도 포착이 되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공간에 없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많은 시설과 인원으로부터 인원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공간 관저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네, 그 이동을 한다 해봐야 그 차 주변에 이동을 또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동하면 노출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 안에 버티는 작전이 제일 유리하고 그것도 그 관저들 중간에 이제 벙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의 경우에는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농성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요새 안에 들어있는 게 유리하고 네, 나가면 오히려 불리하고 체포한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 밖에 나가는 상황은 이제 생각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그저께인가 그 경찰 청장 대리분께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아, 근데 지금도 그게 그 당시에 계속 추적하고 있을 거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재를 그 당시에는 파악을 했고 네, 그 작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그 언론사도 지금 그게 호텔을 하나 장기적으로 빌려서 네, 그 망원 줌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경호 인력들이 이동하는 거는 쉽게 확인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되면 우리 저 총경님 한 번 더 모셔서 전화 인터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방금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자, 지금 보면은 불시에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 기습은 어렵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숨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새화된 관저에 머무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 얘기죠. 네, 제일 지난번에 유리하다. 공수처는 근데 어제 뭐 예고하듯이 그 도주 얘기가 이렇게 계속 도주 의혹이 어제 법사위에서 나오고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수처장도 그런데 뭔가 이게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충분히 또 도망갈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도망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윤석열 측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도주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윤석열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한번 저희가 잡은 건 아닌데 한번 화면에 그 카메라에 잡혔죠. 그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산책하는 거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주 의혹이 나오니까. 지금 야권 일각에서 그 도주설이 나오니까 나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경호원들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을 시킨 거죠. 그리고 마치 나 안 쫄았다. 네. 사실 되게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날 그 방탄차 움직인 거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에 타고 어디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쫄보다 이렇게 겁이 많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도망갔을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오늘 일부러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 또 하나 있잖아요. 체포작전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경호처 애들도 이렇게 아까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갈래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면 좀 그렇고 다 잡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게 지금 그런 걸로 분석이 되네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 경호 지금 보이는 일군의 사람들은 다 경호관들 같아요. 지금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네네네. 저 왼쪽에서 세 번째. 네.
왼쪽에서 세 번째 지금 앞서서 걷고 있는 그 네. 윤석열로 보이네요. 좀 있으면 앞모습도 좀 보입니다. 예. 네. 지금은 앞모습은 안 이거는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성이 네.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네. 찍고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언론사들 또 지난번에도 뭐 방송 JTBC는 헬기로도 찍었고 예. 그때 일부 또 유튜브나 이런 언론사에서 망원으로 돼서 관저안을 지금 찍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경호처에도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일부러 찍히는 지점에 나와서 딱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자들한테 네. 나 안 도망갔다. 네네. 나 여기서 네.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싸울 거야.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체포 작전을 앞두고 좀 모여라. 네. 이런 이 또 그 네, 그렇죠. 동원령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뭐 사실 이 윤석열의 계엄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뒤에 그 해외 망명설도 나왔고 뭐 네. 밀항설도 나왔고 네. 지금까지 그 윤석열이 보여준 어떤 비겁한 행태로 보면은 네. 충분히 도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지금 내가 윤석열 모습은 왜 거의 없나요? 좀 있으면 나오죠. 네. 예.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안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좀 이제 보이더라고. 아까 저는 먼저 봤는데 예. 윤석열 모습이 보여요. 아,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슬슬 걸어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넘어갔네요. 네. 일단 또 영상이 추가로 들어오면 한번 보기로 예, 예. 하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은 저렇게 있어도 막상 체포 작전이 해서 경찰을 특공대랑 들이닥치면 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죠. 네. 만약에 순수하게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 응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를 않겠죠. 그럼요. 그리고 뭐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데 저는 도주한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안 그러면 예. 안 그러면 거기서 영장 집행에 응해야 되잖아요. 예. 네. 네. 앞모습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앞모습 나오나요? 네, 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모습으로요. 네. 윤석열이가 경호원들 여러 명을 대동을 하고 관저 안에서 산책하는 네, 네. 모습의 장면을 지금 의도적으로 네, 언론에 네, 노출하고 네,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예, 정면이, 앞모습이 정면이 보이네요. 저 특유의 걸음걸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어기적 하는 예. 거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내려오는데 나를 이렇게 잡아라. 카메라로 잡아라.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예. 여기가 산책 코스도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건 나 건재하다. 예. 지지자들 지금 뭉쳐라, 모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앞을 보고 그렇죠, 포즈를 그렇죠. 취해 주네요. 네, 예. 예. 아, 완전히 거의 양아치죠, 뭐. 네. 그렇죠. 진짜 양아치. 행태가 완전히 그런 양아치 행태예요, 이게. 지금 외부에 지금 지지자들 지금 모으는 그런 동원령이나 지금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경호처 참 그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네.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조폭처럼 네. 양아치 수계 사병으로 네. 지금 전락을 해가지고 저거 당장 체포해가지고 공수처에 넘겨줘야죠. 네.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라면은. 네. 그 경호처도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경호처를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는 안 된다. 아니, 이런 그렇구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여러 언론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국은 다음 정권 되면 경호처가 경찰의 어떤 그 밑으로 경찰청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경찰의 네.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네. 황성민 네네. 황민성 네, 뭐 네. 하여튼 그 의원이 이미 입법을 했어요. 네. 그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지금 대표 네, 네.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어제 보도가 됐어요. 네. 그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의 경호처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대다수 선진국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경찰청의 특수임무국, 일본 같은 경우는 경시청의 경호과,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경찰국. 네. 대부분이 경찰이 경호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경찰이 경호하고 있듯이 경찰청 경호국을 만들어 가지고 네. 경찰이 지휘를 하게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2중 3중의 견제 장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용현이나 박종준이나 네. 과거 전두환 때의 차지철이나 네. 전두환 때의 장세동이나 박정희 때의 차지철과 같은 네.
사실상 권부의 2인자 역할을 하는 경호처장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정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반드시 네, 그렇게 네. 해야 되고 네. 이번 윤석열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되면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죄가를 따져가지고 따져야죠. 구속할 놈 구속시키고 공무원 연금도 박탈하고 네. 명확하게 내란죄 수괴의 사병 역할을 한 데 대한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네. 그 사실 지금 박종준 같은 경우는 지난 얘기는 했지만 그날 12월 3일 계엄 당일날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을 부른 사람이 박종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한테 그 며칠 전에 비화폰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계엄할 걸 알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런데다가 비화폰 줬기 때문에 그 사전 모의가 있었을 걸로 충분히 추정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권도 돼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전에 지금 긴급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놔두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그렇죠. 됐거든요. 이미 그렇죠. 긴급 체포를 했으면 네. 지금 경호처가 이렇게까지 저항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들도 뭐 검찰만 정관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들도 아무래도 경찰청 차장 출신에 네. 자기 선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애우를 해주면서 조사를 한 게 아니었던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보면은 그게 큰 실책이었던 거죠. 네. 자, 그 경호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일 아니면 모레 예. 지금 저 경찰 특공대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경호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만 체포되면 사실상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호처도 뭐 더 이상 예.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이제 네.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 문제는. 예. 근데 지금 내란죄 처리한다는 걸 갖고 계속 이 국민의힘에서 태클 걸고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권성동이 예전에 일당 강사했잖아요. 탄핵에. 예, 예. 일당 그렇죠. 강사했어요. 예, 맞아요. 완전히 모든 걸 명쾌하게 예. 잘 설명을 예. 했는데 지금은 권성동이 그때 2008년 전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한다, 권성동이 권성동을 탄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을 한번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예, 아실 예, 거예요. 예.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 네네. 탄핵 소추 안에는 마치 검찰이 공소장처럼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사실 내란죄 처리한다는 그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탄핵 소추형 국회 측에서 괜히 빌미를 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용어를 잘못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빌미를 그렇죠. 준 거죠. 예, 이건 그냥 그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재판관들이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란죄 처리라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마치 내란 행위가 야, 너 그럼 내란 행위를 빼고 탄핵 소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80%를 뺀다는 식으로 언론을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로만 우리가 형사적으로만 다투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형사적으로 다투면 이거 형사법정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려 그러면 부지하 세월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권성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걸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 사실관계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쟁점으로 정리하겠다. 헌법 위반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 얘기를 권성동이 하는 거예요. 그게 2016년도, 17년도 얘기거든요. 예. 그 당시에 권성동이 뭐였냐?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8년 전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네. 그 탄핵 소추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거든요. 내란죄 형사적으로 예.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예.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점을 예. 쟁점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회 측 대리인들 얘기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놓고 권성동 하는 얘기가 탄핵 소추안이 졸속으로 작성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예. 이 얘기를 권성동이 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권성동은 어디다 두고 지금의 권성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거거든요. 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다음에 그 법원의 어떤 형사재판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네. 다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 기업체의 구매부서에 있는 친구가 네. 하청업체 직원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하청업체 직원은 뇌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 로비에 있는 CCTV에서 돈 봉투 받는 장면이 나왔어. 네.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네.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발부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어. 그런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1심, 2심, 3심, 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직원을 놔둬야 됩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징계위원회 네. 열어가지고 파면을 시킬 수도 있고 공고사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징계해야 절차하고 그렇죠. 형사 절차하고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예. 징계 절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권성동이 한 얘기를 네.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하면 네. 대통령에 대한 이건 파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너 징계상 대통령직에서 해임시키는 파면시키는 그 징계 절차의 하나예요. 탄핵 재판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네.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할 문제이고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이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범죄 혐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란죄로 범죄 혐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행위 비상계엄을 그렇죠. 하고 국회의원들을 그렇죠. 끌어내려고 그렇죠. 하고 네, 예, 국회 권능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네.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적으로 기소를 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형사법정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국회의 권능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고 뭐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어떤 헌법적인 부분을 따지겠다. 이 법률적 평가를 헌법재판소에 따지겠다.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옳은지 네.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네. 파면을 시키는 게 옳은지 네. 그걸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정리를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 정리한 것 중에 뭐냐면 권성동의 어록을 한번 정리를 예, 해갖고 예.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화면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되겠는데 권성동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탄핵 재판 지연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거다. 예.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연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 아까 지금 발목 잡는 거 예. 아까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걸 갖다가 뭐 80%를 갖다 이거 뺐다는 운동 이렇게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연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이면 퇴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4월 18일을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럼 2명이 나가 되잖아요. 네. 지금 8인체. 그래서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조정을 해서 한 명을 더 임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추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 한 명을 더 임명해서 9명의 완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저쪽 윤석열 측에서는 오히려 퇴임할 때까지 계속 끌어서 6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연 전술을 이제 펴는데 결국은 그러한 지연책들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이게 제 얘기 아니고 권성동이 그 당시 했던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 심판 빨리 협조해라. 윤석열이 계속 답변서도 안 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나중에 코너에 몰려갖고 냈잖아요. 빨리빨리 협조해라. 이런 것도 과거에 권성동이 한 얘기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올스톱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면 국정 공백의 틈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이 공백을 갖다가 메우고 이런 혼란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 심판을
빨리 전개해라. 이게 권성동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권성동이 주옥 같은 얘기들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되돌려 줘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8년 전과 거꾸로 네. 거꾸로 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최대한 하여튼 탄핵 심판을 늦춰가지고 4월 18일 날 그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8명 체제가 이제 6명으로 되는데 지금 네. 계속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지금 지연을 시켜가지고 네. 4월 18일을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야, 6명, 원래 9명 체제해야 되는데 6명 가지고 무슨 탄핵 심판이야? 정당성이 없어라고 또 주장을 깨꺼내요. 네, 네. 그 네. 논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그 체포 거부하는 경호처에 대해서 분명히 못하도록 네. 명령을 하고 네. 그리고 저항한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 네. 직위해제하고 해임 네. 처분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했지만 2명을 헌법재판 2명을 임명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는 상당히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한 명까지 마저 했었으면 네. 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 할 일을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네. 어쨌든 2명이라도 지금 해서 8인 체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쪽 대통령 측의 계획은 뭐냐? 윤석열 측의 계획은 6명 하다가 2명 계속 지연시키면 4월 18일 날 2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 되게 갖고 이걸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작전을 펴려고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그게 사실상 무산되니까 최상목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예. 대통령실 쪽에서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91일 소요가 됐거든요. 180일 안에 네.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국정 마비 상태, 정치적인 혼란 네. 이거를 빨리 수습하는 게 사실 헌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주일에 2번, 지금 2번씩 잡았는데 아니 필요하면 3번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했죠. 그 당시에도 3번 한 날이 있었어요. 네, 이때.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거에 지금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4월 초에 끝나거든요. 네. 4월 초에 끝나고 6월 대선이 되는 건가요, 그럼? 3월에 끝나. 3월이죠. 참. 3월에 끝나는 거죠. 네, 3월에 끝나는데 거죠. 네. 4월 18일 퇴임이니까 무조건 그 전에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네. 3월 13일 날, 네. 3월 13일 날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이었거든요. 네. 퇴임 직전에 탄핵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네. 늦어지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될 거고 네. 저는 이게 내란죄 이게 쟁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때 맞춰가지고 3월 중순경에는 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탄핵 심판 어쨌든 간에 제일 지금 급한 거는 윤석열 체포 구금이다. 그렇죠. 이게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맹륜이라고 하는데 맹륜이 뭡니까? 맹목적인 친윤이죠. 맹렬한 윤석열.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예. 맹렬이 맹렬이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거에 가까워 네. 것 같은데 2명을 꼽아놨어요. 김민정과 윤상현. 네. 거의 맹목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상현은 어제 분석을 했잖아요. 예, 예, 맹목적인 게 아니고 예.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자기 네. 사적인 이익을 그렇죠. 추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사적인 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네. 일단 지금 윤상현은 차기 대선, 조기 대선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지금 네. 자기가 나가겠다는 이런 네. 환상을 품고 있는 친구고 네.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과 자기가 한 몸처럼 가지 않으면은 자기도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친구인 거고 네. 김민전이 참 이상한 여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있을 때 김민전이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 교수였죠. 네. 경희대 그 국제정책 국제외교 뭐 이런 쪽으로 뭐 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방송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네. 중도 보수 색깔의 비교적인 합리적인 그런 교수여가지고 저희가 칼럼을 의뢰를 했어요. 아, 김민정 교수. 네, 김민정 교수. 그래서 저희 뭐 논설위원들하고도 이제 몇 번 만났고 칼럼도 비교적 한국일보가 뭐 중도 보수 뭐 색채의 신문이니까 뭐 한국일보 색깔에도 맞았고 비교적 합리적인 어떤 극좌나 극우에 치우치지 않는 네. 아주 온건한 네. 색채의 칼럼을 썼던 네. 여자 교수였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그 미치광이 이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네. 지지하는 이런 미친 X가 되리라고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맹륜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맹목적, 네, 맹륜. 그래가지고 네. 아, 왜 그럴까 네. 보면은 비례대표거든요. 네, 네. 비례대표 그리고 그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네. 밑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하고 대척점에서 계속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네. 한동훈을 비판하는 그 선두에 섰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네. 김건희가 비례대표를 줬구나. 네, 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지금 보답 차원에서 앞에 가서 맹륜 짓을 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뭐 2004년에 이렇게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뇌종양이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뇌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건가? 네. 아니 정말 제가 알던 김민정 교수가 아니라 네, 완전히 달라진 네. 그렇게 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김건희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다고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것도 아니고 아니 정말 좀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표변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한번 네. 그런 의심도 해보는 거죠. 네. 너무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네.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변신을 한 정치인이 김민정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체포 작전이 초입기에 들어갔지만 예. 정말 윤석열을 잡아놓지 못하면 예. 국가 공권력과 국가 법치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없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만 됩니다. 뉴스버스 쟁점원 1월 8일 쟁점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